안녕하세요, 그레티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도 대학원 시험 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시험이 끝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며칠 뒤면 벌써 2024년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새해를 맞아서 다이어리도 구매하시고 또 나는 2024년에 어떻게 보내야겠다 이런저런 계획을 짜고 계실 텐데요. 새해 자기계발 계획이라고 하면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재테크, 운동, 다이어트, 영어 공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독서잖아요. 저는 매해 첫 달에 읽는 책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연초에 주로 나는 올해 어디에 집중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이제 다짐하실 텐데 내가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 해에 내 마인드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1월에 읽는 책들은 좀 의미부여를 해서 신중하게 고르는 편이에요.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읽기 좋은 책 3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로 연초에 서점가를 가보면 자기계발서들이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아요. 저도 1월에 자기계발서 읽는 거 좋아하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들은 명시적으로 자기계발서라고 분류가 되지는 않지만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는 책들 그리고 선물에도 너무 좋은 책들을 선정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1월에 읽기 좋은 첫 번째 책은 도둑맞은 집중력입니다. 집중맞은 도둑력이라고 자꾸 실수를 하는데 도둑맞은 집중력 도둑맞은 집중력 맞아요. 이 책은 제가 2023년에 읽었던 책 중에서 탑3 안에 들 정도로 정말 좋았던 책이에요. 이 수많은 인덱스가 보이시죠? 저뿐만 아니라 정말 워낙에 반응이 좋았어서 지금 나온 지 1년 가까이 됐을 텐데 여전히 베스트셀러에 있는 책입니다. 사실 초반에는 이미 아는 내용이겠거니 집중력이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은 집중력을 돌이킬 수 있고 디지털 디톡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읽지를 않고 있었다가 워낙에 이제 화두가 되니까 한번 읽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23년에 내가 이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감사하다 싶었을 정도로 정말 유익했고 또 심지어 재밌어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책의 작가인 요한 하리는 저널리스트인데요. 어느 날 자기의 집중력이 너무 떨어졌다는 걸 느낀 거예요. 도저히 일이 진행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내가 이 집중력을 해결을 해야겠다. 그리고 해결을 하려면 디지털 디톡스를 해야겠다. 자꾸 페이스북이랑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들춰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차단한 채로 저기 한 도시에 들어가서 칩거 생활을 합니다. 물론 도움이 됐겠죠. 다시 집중력도 회복하는 것 같았고 또 창의적인 생각이 떠올라서 소설도 써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다시 보스턴에 돌아와서 일을 했는데 웬걸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SNS를 들춰본다든지 아니면은 한 가지 일에 몰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든지 이렇게 산만한 상태가 반복되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의지력이 약했나 싶었는데 점점 집중력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디지털 디톡스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돼요. 저기 실리콘밸리의 테크 엔지니어들을 만나고 또 뇌과학 연구자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플랫폼이 설계가 되었고 우리 뇌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이 많은 사례와 또 연구를 통해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소셜미디어의 우선순위는 결국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용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콘텐츠를 계속 스크롤 내리면서 볼 수 있게 알고리즘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안타깝게도 우리 뇌의 특성이 긍정적이고 잔잔한 것보다는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걸 오래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이 부정적인 걸 보여줘야겠어 생각하고 그런 콘텐츠를 우리에게 띄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래 볼 수 있는 콘텐츠를 띄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콘텐츠를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카 채널이 그렇게 잘 된다. 그레티 채널이 떡상을 하고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면 네, 뭐 그런 채널 많잖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사회적인 이유를 잘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딱딱하게 학술적으로 재미없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의 경험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경험이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감시자본주의의 시대라고 이 책에 좀 더 학술적인 전문적인 버전의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몇 년 전에 서점에서 읽고 진짜 막 소름을 외치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읽었었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좋은 책인데 단점은 너무 두꺼워요. 진짜 벽돌책의 수준이 아니야.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차마 추천을 못하고 있었던 책인데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 도둑맞은 집중력에서 잘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인기가 많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뭐 쇼폼 콘텐츠가 유행이다, 도파민에 지배당했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원싱이라든지 몰입 같은 책처럼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이 책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개인의 측면보다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력을 회복하려면 사회적인, 기술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에 반해서 주로 자기계발서에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잖아요. 당신이 쇼츠를 계속 내리고 있는 건 의지가 부족해서다. 그러니까 마인드와 환경을 바꿔라 이런 식으로요. 동기부여가 아주 빡빡되니까 즉각적인 감정이나 행동을 바꿀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사회적인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약간의 정치적인 견해를 보이기는 합니다. 저는 이 사회적인 관점과 개인적인 관점 모두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를 구조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개인적인 노력은 좀 덜 하게 되고 또 그렇다고 개인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면 근본적으로 다수에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딘가에서 균형을 잘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나의 문제라고만 바라보지 않고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넓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나 올해 책 좀 많이 읽을 건데 좀 지적인 자극이 필요하다, 뇌에 기름칠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문제를 삼고 있는 주제다 보니까 책을 읽어보시면서 공감도 해보시고 질문도 해보시고 반론도 제기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나만의 주관이 세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해 목표로 독서 계획 세우시면서 독서 모임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 책이 독서 모임에서 읽어도 진짜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제가 독서 모임을 한다면 이 책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무엇보다 선물하기에도 너무 좋은 책이에요. 왜냐면 책이 비싸요. 18,800원이에요. 그러니까 꽤 비싼 축에 속하는 책이거든요. 딱 선물 받았을 때 돈 좀 썼네? 뭐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다 보니까 센스 있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놓치고 있었던 내 집중력을 되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책입니다. 네, 제가 오늘 3권을 추천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꺼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3권을 추천하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한 권만 추천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리미리 배터리 충전을 하는 걸로 다짐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4년을 맞이해서 읽기 좋은 책 도둑맞은 집중력을 소개해봤습니다. 저는 올해 첫 책으로 그리스인 조르바를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박총 작가님이 있는데 그분이 매년 1월 1일에는 자기는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따라서 읽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2023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셨나요? 짧게나마 저의 올해 소회를 풀어보자면 정말 알찬 한 해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원 생활하면서 일했던 것도 그리고 이 그레티 채널 했던 것도 다 만족스러운 2023년이었습니다.
제가 이 팟캐스트 이름은 그레티의 미닝풀 라이프예요. 유튜브랑 스포티파이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론 애플 팟캐스트도 연동이 되어 있어서 자동적으로 올라가기는 하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업로드하는 곳은 이제 유튜브랑 스포티파이 두 곳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스포티파이 매니저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스포티파이에서 2023년 새롭게 떠오른 팟캐스터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200분이 넘는 분들이 탑 10으로 뽑아주셨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50명이 넘는 분들은 저를 최애로 뽑아주셨다고 하는데 진짜 감개무량 말도 안 나와. 감개무량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포티파이 코리아 연말 파티에 초대돼서 다녀왔는데 이런 경험들이 진짜 제 인생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 있었던 한 해였어요. 2024년도 꾸준히 업로드하는 그레티 돼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에피소드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